안녕하세요. 6월 10일 금요일 아침 매거진 투데이 윤숙희입니다. 세계 교육 척도 조사에서 언제나 1위를 하는 핀란드. 그 시상식장에서 2위를 한 우리나라의 한 관리가 1위를 한 핀란드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우리가 2위가 되었군요. 그러자 핀란드 관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하지만 당신의 나라 아이들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과 경쟁적인 시험 제도에 찌들어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과 달리 핀란드 아이들은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앞서가려는 경쟁적인 공부가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함께 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이를 존중하는 핀란드 부모들은 아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 줘야 공부도 열심히 한다며 아이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얼마만큼 존중해 주고 계시는지요? (90.7MHz) FM 분당 방송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육아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매거진 투데이 금요일.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 심리학습 클리닉 더 블라썸의 김미연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원장님을 모시고 아이의 백이 되는 부모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이제는 뭐 초여름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강연의 주제가 아이에게 백이 되는 부모인데요. 저 역시 그 공지영 작가의 책 제목처럼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말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때론 우리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또 우리 아이는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자꾸 아이가 하는 행동에 제동을 걸곤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어떤 엄마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지금 오늘 나눌 그 이야기의 주제가 아이에게 백이 되는 부모인데요. 네. 여러분들 백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네. 든든한 버팀목, 언덕,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건데 사실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백이 되는 부모가 돼야 될 텐데, 그 백이 되는 부모라는 다시 말하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겠죠. 네.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모두가 원하시는 걸 거예요. 내가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백이 되는 부모가 되는 건지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양육을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백이 아닌 독이 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백이 되는 부모가 되는 방법. 누구나 백이 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부모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하면은 일단 부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죠.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시 내 아이를 만나게 되면 네. 제대로 된 양육을 하기가 어렵게 되죠.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요, 성형으로 지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흔적을 가지고 아이와 관계를 방해합니다. 네. 그래서 빽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요. 내가 그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받은 상처를 확인하고 또 완벽하지 못한 부모가 된 나를 스스로 용서하고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대물림되는 위험한 양육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제가 어떤 엄마였는지 물으셨는데 네. 그 대답은 조금 미루어 놓고요. 일반적으로 양육의 조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양육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표적인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아이의 인격과 부모의 인격이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양육은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뭐뭐인 척 또는 뭐뭐가 아닌 척 이렇게 며칠 몇 번 하는 걸로 네. 그런 걸로 뭐 통하지 않아요. 네. 자식 24시간. 예, 맞습니다. 24시간 그리고 365일 곱하기 10 혹은 20 이렇게 나가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게 되는 게 부모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거죠. 네. 네. 왜 부모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지 요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양육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양육이에요. 네. 입히고 먹이고 돌봐주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모성 본능에 의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아이가 어렸을 때. 네.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면 물론 그때도 심리적인 양육이 같이 병행돼야 되겠지만 이제 모성 본능이 이렇게 끝나면서 부모가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로 주어지는데 그게 심리적인 양육이에요. 네. 심리적인 양육은 이제 부모도 배워야 된다고 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을 우리가 보살피는 거죠. 잘 자랄 수 있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자존감이 대표적인 심리적 양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덕적인 양육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훈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이가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네. 옳고 그른 거.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신체적 양육, 심리적 양육, 도덕적 양육을 잘 해내는 게 좋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 네, 어떻게 보면 신체적 양육은 아까 말씀하신 모성 본능으로 어떻게 잘 때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이 심리적 양육과 도덕적 양육인 것 같은데 정말 부모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모성 본능의 신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엄마는 누구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네. 믿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먹이고 입힐 때까지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찌어찌 잘합니다. 본능적으로.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네. 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아주 힘들게 아이의 인격과 자꾸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에 관한 질문. 예,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기대가 커서. 예, 아이가 이제 저는 다 컸습니다. 아이라고 할 수 없게 이제 20살이 다 넘었는데요. 두 아이가.
이렇게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제대로 백이 되어주지 못했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네. 노력은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노력들을 보면은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는 애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내 감정에 매몰되는 것보다 지금 아이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문제가 훨씬 잘 풀렸어요. 네. 잘 풀렸고 또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보면 아이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예, 편안해지고 바로 아이도. 그런데 저도 이제 고백해야 되는 실수가 있거든요. 몇 번의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 질문 받으니까 이게 확 떠오르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할 때도 자주 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떠오른 것 같은데요. 그 둘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예요.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네. 이제 그때는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예 지금 정말 한참 손이 많이 갈 텐데. 예 그렇죠. 네. 굉장히 막 저녁 되면 정신이 없는데 와서 이제 큰 아이 머리를 막 감겨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작은 아이가 항상 목욕탕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세탁기 위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큰아이 머리를 감기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분리불안이 있어서 아이가 이제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니가 머리 감기는 샴푸하는 과정을 아이가 보는 거예요. 네. 재밌게 보는데 그날은 못 봤다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감겼는데. 예, 감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안 쳐다봐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가 또 다시 하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우리 큰애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지금도 그때 감정이 생생한데 그래 내가 참자. 네. 너무 힘들다. 쟤는 네. 왜 그럴까 나한테. 내 감정에 집중돼 있었어요. 네. 나 너무 힘들다. 쟤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러면서 5번을 했는데 이 아이가 또다시 하라고 하자. 제가 폭발했죠. 그래서 네. 애를 세탁기 위해서 번쩍 들어다가 침대에다가 꽝 패대기를 치고 네. 예. 그리고 뭐 엉덩이를 때렸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때 막 화를 냈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야 보여요. 걔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던 게 아니죠. 걔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엄마 나 힘들어. 하루 종일 엄마 없이 있었어.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편치 않고 저녁에도 오면은 막 바빠요. 내일 학교를 또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네. 집안일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낸 건데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어떤 회로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만 하고 아이 마음을 못 읽고 네. 그러다가 폭발하고 문제는 뭐 해결되지 않고 아이는 계속 앙앙 울어댔고 아마도 제가 그 막 화가 났을 때 폭발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 누군가한테 내가 충분히 인정받거나 편안하지 못했던 내 욕구가 좌절됐던 기억 그런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아이랑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어느 순간에 부딪힌다 할 때는 나의 가장 그 힘들었던 바닥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맞아 그때 그랬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딱 애랑 부딪힐 때는 아니, 그런 그래도 걸 선생님 생각할 대단하시네요. 겨를이 없어요. 5번에. 저 같으면 2번에서 벌써. 이제 뭔가 참아줘야겠다는 걸 생각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달리 생각했다면 아이를 훨씬 더 포근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 네. 20살 됐는데 걔가, 걔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 때는, 내가 걔를 그때 너무 힘들게 해서 저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